어느덧 해질 무렵 양산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기차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방송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고 뜨거운 여름 햇볕이 철로를 내리쬐며 공기를 더욱 덥게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 경적 소리, 길거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역 한 구석에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린 마른 체형의 민이라는 아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낡은 복권 뭉치를 손에 든 채 누군가가 발길을 멈추고 복권을 사줄 때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보다 조금 더 큰 카키색 바지와 달아빠진 고무 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이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 김씨와 함께 역 근처의 경주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복권을 팔아 두 할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이에게 복권 한 장을 팔 때마다 할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역 한가운데 민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철로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유모차에 고정되었습니다.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유모차 안에는 생후 9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는 마치 꼼짝 못하게 끼인 듯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이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밝은 전조등과 굉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민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민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른들이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무도 유모차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놀라울 만큼 강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민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민이는 복권 뭉치를 옆으로 던져놓고 유모차를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모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든 발걸음은 시간과의 사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숨소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유모차에 도착한 민이는 온 힘을 다해 유모차를 철로 밖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 바퀴 하나가 철로 틈새에 끼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해내야 해! 민이는 속으로 외치며 몸을 숙여 두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꽉 잡고 자신 쪽으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기차 경적 소리는 귀를 찢을 듯이 크게 들렸고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이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고 마침내 유모차는 철로에서 벗어나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민이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차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민이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이는 자신의 몸 상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길가 안전한 곳에 놓인 유모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차 안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그제야 위험했던 상황을 인지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달려와 그들을 도왔습니다. 한 노인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아이가 참 용감하네.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노인은 감동한 목소리로 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몇 분 뒤 한 부부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박선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민이를 바라보며 네가 우리 딸을 구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아직도 아찔했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선재 씨는 민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딸을 구해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아기의 어머니 김미선 씨 또한 울먹이며 만약 네가 없었다면 내 딸을 잃었을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구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감격에 찬 눈빛은 민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저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군주은 흩어졌지만 용감한 복권 판매 소년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땅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과 흙이 뒤섞여 그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앉은 아기는 붉어진 얼굴로 여전히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는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 근처에서 미숫가루를 팔던 50대 여성이 가장 먼저 달려와 세상에, 이 아이가 기찻길에서 아기를 구했어. 정말 용감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어깨에 올려놓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면서도 시선을 민희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하네. 조금만 늦었어도.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오던 모습, 귀를 찢을 듯한 기적 소리가 마치 공간을 찢는 듯했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멀리서 큰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내 은지 어디 있니? 민희는 고개를 들어 허둥지둥 달려오는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얼굴이 굳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키 큰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달려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딸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 아이, 천만 다행이다. 내 아이는 괜찮아?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선재 씨는 민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민희를 보고 네가 내 딸을 구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희는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모차가 철로에 끼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박선재 씨는 민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 은지의 엄마는 여전히 딸을 품에 안은 채 민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용감하네. 네가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군중 속에서 한 젊은이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민희를 촬영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기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기를 구했어요? 민희는 민희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구하지 않으면 아기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보셨죠? 복권 판매 소년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촬영된 영상은 민희가 군중 속에 서서 눈빛은 밝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할 뿐 낡은 셔츠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물건을 팔던 한 여성이 다가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봐. 온몸이 다 젖었네. 민희는 물을 받아 조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몸 안의 열기와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민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진정된 후 박선재 씨는 민희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민아,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가족은 여유가 있어.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봐. 다 도와줄 수 있어. 민희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기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선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민희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귀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래도 자네에게 보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박선재 씨는 지갑을 열어 많은 돈을 민희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이야. 할머니를 돕는 데 쓰도록 해. 민희는 머뭇거리다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돈이 자신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일부만을 받아들고 박선재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민희는 자신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감함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자존감에 감동했습니다. 민희에게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에게 그날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날이었습니다. 은지를 구한 후 민희는 할머니와 함께 외딴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집은 이끼가 낀 지붕과 금이 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희에게 그곳은 그가 가진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희의 이야기는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역에서 민희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역 근처 상인들은 가끔 민희에게 음료수나 빵을 주며 그의 용기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민희의 할머니 김 씨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민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민아, 네가 너무 용감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 목숨도 남들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거니까. 어느 날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가 민희의 집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식료품, 옷, 새 침대 등이 가득 실린 트럭이 따라왔습니다. 민희와 할머니는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구했지. 우리 가족을 이런 환경에 방치할 수 없네. 우리가 도와주겠네. 라고 박선재 씨는 진지하면서도 감격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김 씨가 거절하며 이렇게 큰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박선재 씨는 할머니, 이건 보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책임입니다. 민희가 우리에게 다시 부모가 될 기회를 주었잖아요. 만약 할머니께서 안 받으시면 우리 가족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할머니 김 씨는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선물은 민희와 할머니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은 수리되었고 박선재 씨는 기술자를 고용해 낡은 지붕을 바꾸고 벽을 보수했으며 집안을 시원하게 해줄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식료품도 풍족해졌습니다. 밥에 간장만 먹던 할머니는 이제 민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학업 면에서 과거 5학년 이후 학업을 중단했던 민희는 박선재 씨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민희와 박선재 씨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김미선 씨는 은지를 데리고 민희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아직 말을 잘 못하지만 은지는 민희와 매우 친해졌습니다. 민희를 만날 때마다 아이는 민희에게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김미선 씨에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잖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희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희의 부모님은 민희가 겨우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늙으셔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했어요.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희는 눈에 결연함을 담고 말했습니다. 민희의 이야기에 박선재 씨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도 너처럼 가난했지만 중요한 건 가난해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선재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나, 네가 동의한다면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러면 너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은 아들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거잖아. 민희는 박선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요. 박선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너는 참 좋은 아이구나. 네가 원한다면 나는 항상 네 곁에서 도와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민희는 박선재 씨의 양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두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박선재 씨는 자주 민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복권 판매 소년과 부유한 가족 간의 특별한 우정에 감탄했습니다. 민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역사회의 용기와 겸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희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희에게 그는 그날의 용감한 행동이 그렇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민희는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희의 집을 방문한 후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는 자주 민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뿐만 아니라 그 소년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할머니 김 씨가 마당 앞에서 풀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느리고 떨리는 손은 박선재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민희는 우물 옆에서 바쁘게 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힘들지 않니? 김미선 씨는 민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좀 더 쉬셨으면 좋겠어요. 민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선재 씨는 민희에게 부모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희가 망설였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은 민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제 생일 선물을 사러 가셨는데 트럭에 치였어요. 두 분 모두 살아남지 못하셨어요. 민희는 잠시 침묵하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날 제가 선물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김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민희의 미소 뒤에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을 파셨어요. 할머니는 폐지를 줍거나 채소를 심으며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늙으셨고 계속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민희의 이야기에 박선재 씨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었다네. 자네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자네는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어. 민희의 이야기를 통해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는 소년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용감할 뿐 아니라 책임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나,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이제는 우리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다시 얻도록 도와줄게. 김미선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도움으로 민희의 삶은 매일같이 변화했습니다. 할머니 김 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박선재 씨는 의사를 집에 불러 할머니를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잘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업 면에서 민희는 다시 마을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재 씨는 학비뿐만 아니라 새 책과 학용품도 사주었습니다. 혹시 더 배우고 싶은 건 없나? 내가 개인 교사를 찾아줄 수도 있어. 박선재 씨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웃으며 그냥 친구들과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선재 씨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었지. 우리 집에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밥상에는 늘 물과 간장뿐이었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소를 몰거나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했지. 민희는 박선재 씨의 말을 경청하며 존경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 라고 박선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박선재 씨의 이야기는 민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희는 자신과 할머니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를 열어서 할머니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민희는 김미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니까. 이 이야기는 민희와 할머니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도움으로 두 할머니의 삶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마음속에 굳건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선재 씨 가족의 도움을 받은 후 민희와 할머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집은 이제 새로운 지붕과 깨끗한 흰색 벽으로 더욱 멋지게 단장되었습니다. 민희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복권을 팔지 않고 학교 공부와 할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민희는 박선재 씨가 선물해준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새 책과 학용품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항상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할머니와 모든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민희를 방문하고 격려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은 은지를 데리고 민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민희는 은지의 친한 형이나 오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민희를 볼 때마다 그에게 안기며 민오빠, 민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김미선 씨는 민희에게 기본적인 기술부터 소통 능력, 건강관리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민아, 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잘 성장할 수 있단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 씨는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민희가 학교에 가거나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희 옆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민아,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네가 내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었지. 이제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야. 민희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희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복권 판매 소년을 역에서 만났습니다. 민희는 다가가 이름이 뭐니? 왜 이렇게 복권을 팔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퉁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부모도 가난하여 학교에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날 민희는 퉁이의 복권을 전부 샀습니다. 그리고 퉁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네. 박선재 씨는 민희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민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민희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희의 소박한 대답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작지만 용감한 소녀는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선재 씨는 민희를 불러 민아,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민희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박선재 씨는 내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최고의 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하길 바란다. 고 설명했습니다. 민희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김미선 씨는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우리 부부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라고 격려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했던 민희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김미선 씨에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저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희가 학교에 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희의 마음속에 그날의 용감한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선재 씨와 김미선 씨의 도움으로 민희는 대도시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민희는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등교했습니다. 눈빛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권을 팔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처음에는 민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희의 솔직하고 친절한 성격에 반했습니다. 학교에서 민희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활동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로 민희는 많은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민희는 할머니와 박선재 씨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점점 더 민희에게 매달렸고 항상 민희를 민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김미선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민아, 네가 우리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행과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민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의 가족에는 그가 느끼던 공허함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복권을 팔던 옛날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기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복권을 팔던 한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에 민희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민희는 발길을 멈추고 소년의 복권을 모두 산 뒤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니? 민희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돈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도와줄게. 나도 너와 똑같았지만 언젠가는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인내심과 노력으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졸업 후 민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박선재 씨는 민희가 항상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민희는 박선재 씨, 김미선 씨와 함께 희망 은지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하고 고아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았고 과거 민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 학용품, 새집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삶을 바꿨어.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희는 옛날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개조되어 훨씬 편안해졌지만 민희는 여전히 익숙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전에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덕분에 저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움에 찬 눈으로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너는 해냈어.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야. 이야기는 미니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개교식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그 옆에는 박선재 씨 가족과 김미선 씨와 은지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한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꿨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미니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인내,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끝을 맺습니다.